지금 이 영상 켜신 분들 심장이 먼저 반응하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해외 거래소가 곧 더 막힐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진행형이 됐어요. 특히 바이비트 쓰시는 분들요. 지금 자산이 그 안에 그대로 있으면 문이 닫히기 직전에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도 업데이트도 막혔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앱이 불편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업데이트가 끊기면 보안 패치가 멈추고 어느 날 접속이 안 되면 출금 버튼도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첫 번째 미션은 간단합니다.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길 준비를 끝내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의 제재가 들어간 거고, 바이비트도 그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VASP 신고가 필요하죠. 신고가 안 된 거래소는 당국 입장에선 관리가 어렵고, 관리 바뀌면 결국 막는 쪽으로 칼이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구글이 움직였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돼 있죠.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어렵다 보니 당국이 칼을 빼든 흐름도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이미 설치돼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분간은 사용 가능할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힌 순간부터 기기는 점점 낡은 문이 됩니다. 낡은 문은 결국 열쇠가 안 맞습니다. 로그인 방식이 바뀌거나 보안 절차가 강화되면 앱이 못 따라가고, 그때부터는 우회든 대체든 선택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개인 지갑 출금입니다. 거래를 계속 하실 분도 기본 자산은 내 지갑에 두고 거래소에는 필요한 만큼만 올려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출금할 때는 서두르되 급하게 틀리면 끝입니다. 주소 복사 붙여넣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네트워크 선택도 정확히 맞추셔야 합니다. 한 글자 차이가 큰 사고가 돼요. 가능하면 소액으로 테스트 출금부터 하세요. 작은 금액이 먼저 도착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본 금액을 보내면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이 한 번의 확인이 밤잠을 지켜줍니다. 신규 이용자는 더 막막해졌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막히면 시작 자체가 어렵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서 가입하려는 순간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고 하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앱 삭제 후 VPN으로 접속하거나 외부로 우회해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초보자에겐 그 부담이 생각보다 큽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마음은 편해 보이죠.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비싼 편이라 단타에서는 체감이 크게 옵니다. 거기에 추후 세금까지 부과될 예정이라면 자주 사고 파는 단타 특성상 손익정리부터 심리까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 단타는 비추천 쪽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분들이 많이 이동하는 해외 거래소 5곳을 비교해뒀습니다. 수수료는 저렴하고 레버리지는 200배까지 가능하고 원화 입금도 되는 곳들이에요. 한글 지원이 되는지, 가입 혜택으로 $100를 주는 조건이 있는지까지 핵심 포인트만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5거래소 정보는 영상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인 선물 거래 단타. 어떨 때 들어가야 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초보자 기준으로 손에 잡히게 설명드릴게요. 선물은 현물과 달리 레버리지가 들어갑니다. 내 돈이 작은데도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대신 방향이 틀리면 손실 속도도 로켓처럼 빨라집니다. 그래서 단타는 감이 아니라 규칙으로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진입 타이밍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니까 조금만 늦어도 진입가가 미끄러지고 조금만 빨라도 흔들림에 쓸려 나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차트는 미래를 맞히는 수정구슬이 아니라 내가 실수할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벨트다. 안전벨트를 메고 달려야 단타가 게임이 아니라 기술이 됩니다. 그럼 방향 이야기부터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 비트코인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들어가서 하락에서 수익을 노리는 방향이에요. 떨어질 때도 돈을 번다는 게 선물의 특징이죠. 이제 중요한 질문. 어떨 때 롱을 잡아야 하냐? 가장 기본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조정이 와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있을 때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여러 차례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간다면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매수 우세로 기울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롱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따라붙기보다 신호를 더 확인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쓰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골든 크로스가 뜨면 왜 의미가 있냐? 짧은 기간의 가격 흐름이 긴 기간의 흐름을 이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의 힘이 위쪽으로 넘어왔다고 보는 거죠.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면 시장 참여자가 실제로 붙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붙으면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 진입을 고려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시들하면 올라가는 척일 수도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안에 사람이 없는 공연처럼요. 이럴 땐 롱을 서두르기보다 다음 캔들의 힘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뉴스도 단타의 영향이 큽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밀어 올리는 추진력이 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차트도 상승 추세다. 이 조합은 롱 쪽 확률을 키워줍니다. 특히 거래량까지 받쳐주면 단타 구간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가야 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보일 때 숏이 유리해집니다.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 시장이 팔고 싶다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롱으로 버티면 파도에 떠밀리듯 끌려가고 숏은 그 파도를 타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도 하락 신호가 나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데드크로스는 짧은 힘이 긴 힘에 졌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의 중심 무게가 아래로 이동하는 느낌이죠. 여기에 반등이 약하고 되돌림에서 다시 눌리면 숏 쪽이 더 편해지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거래량도 숏에 힌트를 줍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경우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숏을 고려합니다. 특히 단타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엔진 소리입니다. 엔진 소리가 작아지는데 속도만 올라가면 어느 순간 시동이 꺼지듯 꺾일 수 있죠. 그 꺾임을 노리는 게 숏의 타이밍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시장 심리가 얼어붙고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때는 설마 더 떨어지겠어가 아니라 떨어질 이유가 생겼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뉴스가 불을 붙이고 차트가 그 불길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방향이 맞으면 숏이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지표가 있고 이걸로 과열, 힘, 변동성을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 온도계라고 생각하세요.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RSI 하나만 믿고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온도계가 높다고 바로 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세, 거래량, 지지 저항 같은 큰 그림과 같이 보셔야 RSI도 힘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MACD는 추세의 추진력이 붙는지 꺾이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이 위로 벌어지면 힘이 붙는 느낌이고 서로 말려 들어가면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단타에서는 이 변화가 빠르게 먹힙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숨을 고르는 구간이고 갑자기 벌어지면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격이 밴드 밖으로 튀면 과열, 공포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실전 팁 하나. 큰 추세는 1시간, 4시간 차트로 보고 진입은 5분, 15분 차트로 잡으시면 초보자도 방향에 덜 휘둘립니다. 큰 강을 보면서 작은 물결을 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가능과 적합이 다릅니다. 200배가 가능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200배를 잡으면 작은 흔들림에 바로 청산이 가까워집니다. 처음엔 낮게 시작해서 살아남는 감각부터 익히세요. 포지션을 잡을 때는 출구를 먼저 정합니다. 어디서 이익을 챙길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틀렸다고 인정할지가 더 중요해요. 손절 라인이 없으면 단타는 결국 장기 고통으로 변합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택시를 탔다가 길이 막히면 내려서 다른 길로 가듯 내 시나리오가 틀리면 빠르게 내리는 게 프로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 하나로 계좌 수명이 늘어납니다. 진입은 세게, 관리도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입은 차분히, 관리는 더 차분히. 이게 단타에서 진짜 어렵고 그래서 차트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사이즈를 줄이면 됩니다. 롱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가 같은 방향으로 겹치는지 확인하세요. 여러 신호가 한 목소리로 위로를 말할 때 그때가 롱이 가장 편한 순간입니다. 숏을 잡을 때는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거래량 약화, 부정 뉴스가 한 방향으로 모이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 신호가 동시에 아래로를 말하면 괜히 버티지 말고 흐름을 인정하는 게 빠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확인은 추세와 거래량, 이동평균선, 뉴스, 보조지표가 도와줍니다. 하나만 보지 말고 겹치는 순간을 노리세요. 마지막으로 단타는 매일 실력이 쌓입니다. 오늘 한번 이겼다고 습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한번 졌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면 실수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진입 이유와 청산 이유만 적어도 달라집니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요. 지금 한국에서 바이비트 차단이 진행되는 흐름 속에서 자산은 빠르게 옮겨두는 게 먼저입니다. 기존 이용자도 업데이트가 막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는 걸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번 사태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 비교 분석과 수수료, 레버리지, 원화 입금, 한글 지원, 가입 혜택까지 핵심만 모아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꿀팁도 같이 적어놨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이 코인 선물 단타 하시는데 한 줄이라도 도움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차트 예시로 진입과 손절, 익절을 어떻게 잡는지 더 실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할수록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차트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원칙대로 천천히 이기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